저는 관광과를 졸업하지 않았고요. 저는 여행사 입사를 31세에 했습니다. 여행사에 나이가 좀 들어도 입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이고, 여러분들 31세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아직 나는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호감을 사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박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원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사는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와 아웃바운드 여행사. 혹시 관광과를 졸업하신 분 계세요? 뭐 있으시고 손 안 드신 분들 계실 거고, 관광과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관광과를 졸업하지 않았고요. 저는 여행사 입사를 31세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웹 디자이너로 한 2년 동안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성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에서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어느 여행지를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멋진 가이드님을 만나가지고 여행사에서 근무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31세, 여러분 뭐 31세보다 더 들어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사에 나이가 좀 들어도 입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이고, 여러분들 31세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아직 나는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인바운드 여행사가 있는데, 인바운드 여행사는 외국인을 국내로 들어와서 관광을 시켜주는 여행사고요. 아웃바운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여행사들이 많아요. 지금 여행사 이름을 대보세요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여행사들이 대부분 아웃바운드, 즉 국내 관광객들을 해외로 송객을 하는 그런 여행사를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물론 관광과에서는 이런 걸 다 배우겠지만은, 아웃바운드 여행사 중에서도 직판 여행사와 간판 여행사가 있습니다. 간판 여행사는 간판을 달고 있는 여행사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간접 판매, 즉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여행사를 간접 판매라고 합니다. 뭐 적지 않으셔도 돼요. 직접 판매는 고객하고 직접 접점을 이루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온라인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고객하고 직접 통화해서 판매하는 여행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1등 여행사, 2등 여행사들이 또는 동네에 가면은 간판 달고 있는 여행사들이 간접 판매 여행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알고 있는 온라인 여행사들은 직접 판매 여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직판과 간판의 업무가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행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행사에 들어갔을 때 잘 보이시나요? 이 빛 때문에. 여행 상품 판매를 하는 OP라고 들어보셨죠? 여행 상품 판매하는 팀과 영업팀 그리고 업무 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여행 상품 판매팀은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하고 상담을 하고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은 B2B 영업, 대리점 영업,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을 영업, 법인 단체, 학교 단체 이런 쪽에 가서 직접 영업을 하면서 수주를 따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업무 지원은 모든 기업에 다 있는 인사, 총무, IT, 개발, 그리고 마케팅, 총무 이런 업무 지원을 하는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기획 판매 여행사에서 OP가 대부분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 전문가라고 하면은 일본 지역, 동남아 지역, 그리고 유럽, 미주,
뭐 남미 이쪽 지역을 전문적으로 꿰뚫고 있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마 상품 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크루즈라든지 골프, 그리고 뭐 어린이들을 위한 뭐 키즈 투어,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에 집중되어서 뭐 판매를 하는 직군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예약 발권이라고 되어 있는 팀은 일단 뭐 그 항공 판매를 주로 많이 하고요. 또는 항공사에서 좌석을 배정받아 오는 그런 영업 역할까지 같이 하는 팀을 항공 예약 발권 팀이라고 되는데, 크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사들마다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쪽 파트로 성격에 맞춰서 그 배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행사에서 이쪽 파트를, 또는 영업 파트 또는 OP 이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모객을 해서 구인을 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가시면은 입사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입사할 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가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고 가면은 면접이라든지 이력서 작성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행사에서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직접 관광지를 가서 체험하고 먹고 자고 둘러보고 이 일정을 짜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또는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을 때 그 상품들을 더 예쁘게 구성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는 랜드사라고 있어요. 랜드, 어떻게 보면 도매 쪽인데 그 도매 쪽에서 상품을 세팅을 해서 여행사에 공급을 하고 그 상품을 판매를 하고,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그 관광지를 공부하고 다녀와 본 상태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그렇게 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력에 차별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고졸도 뭐 여행사에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입사하는데 뭐 차별이 없나요? 뭐 전문대졸인데 괜찮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행사마다 조금씩 차별은 있습니다. 차별은 있고, 고졸을 받는 여행사도 있고 전문대졸과 4년제대졸을 구분을 하지 않는 여행사들도 있는데, 입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입사하고 나서 승진에 조금씩 차별화를 두고 있는 큰 여행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소규모 여행사들은 이런 차별화를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총, 칼, 뭐 수류탄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생존율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은 뭐 없어도 그렇게 딱히 뭐 감점의 요인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어 역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하게 되면은 가산점 정도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학교 재학 중이신 분도 계시고, 뭐 학교 생활도 다 해보셨을 것이고, 지금 주위에 친구분들도 다 계실 텐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스타트업의 CEO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사가 아니라 CEO가 됐어요. CEO가 됐는데 직원을 꼭 한 명만 입사를 시켜야 됩니다. 꼭 한 명만 입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우리 과에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입사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내 주위의 지인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스타트업의 CEO다. 친구들, 지인, 반 친구들 중에 꼭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이 안 떠오르면 큰일이에요, 그거. 주위에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일인데, 꼭 한 명을 데려와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 친구를 왜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가 예뻐서, 잘생겨서,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말을 잘하거나 지식이 굉장히 많다거나 또는 나보다 다른 능력이 있거나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높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와 내가 같이 면접 장소에 갔을 때 누구를 뽑을까요? CEO는 나를 뽑을까요? 옆에 지인을 뽑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로 가져와야 돼요. 지금부터 사진을 잘 찍는다. 그럼 사진 동호회라든지 뭐 또는 글쓰기라든지 그러면은 글쓰기 연습을 하고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첫 직장이 여러분들 평생 갈 수도 있고 첫 직장이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아무데나 들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뭐 6개월 뒤에 취업을 하겠다, 1년 뒤에 취업을 하겠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그 지인의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중에 필승 전략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사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사를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입사 전에 회사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뭐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관찰하면은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요? 회사를? 네, 그렇죠.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뉴스라든지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이라든지 CEO의 동향이라든지 직원들이 쓰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뉴스 검색을 좀 많이 하시고요. 뉴스 검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주로 밀고 있는 여행 지역이라든지 또 프로모션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시면은 이력서를 쓸 때라든지 자소서를 쓸 때 또는 면접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관찰을 한 거에 대해서 표시가 나면은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뉴스 검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2018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를 좀 조사를 꼭 많이 하시면은 입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입사 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입사 후에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보면은 정말 인기 있는 친구들이 많죠. 인기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인기 있는 친구들에는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처럼 회사에서도 동일해요. 회사에서 보면은 대리, 과장님들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찰을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인기가 있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찾기 힘들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세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8시 30분에 출근을 해. 그럼 나도 8시 30분 출근하고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저 사람이 커피를 마신다. 나도 커피를 마셔요.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8시 40분에 뭐 신문을 본다. 나도 신문을 보세요.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도 똑같이 맞추고 점심도 어디서 뭐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직장 생활할 거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인정받으려면은 한번 똑같이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33 회사 생활인데요. 여러분들 뭐 입사를 해가지고 바로 정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수습 기간을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무슨 기간이냐? 궁합을 맞추는 기간이죠. 내가 회사에 맞는지 또는 회사가 나를 맞게 생각하는지 이 3개월 동안 기간 동안 하는데 여행사에서는 전화를 받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하루에 한 1인당 한 50통 정도의 전화를 받습니다. 50통. 그러면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면은 1시간에 6통 전화를 한다고 치면은 60분이니까 10분에 한 통꼴로 전화를 받죠. 그러면은 네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분 정도 대화를 하겠죠. 그럼 하루 반나절 이상을 전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3개월 동안 고객하고 전화 통화를 해봐요. 하다가 나는 정말 사람 비위를 못 맞추겠다. 그럼 아니죠. 이거는 다른 데 가야 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여행사가 난 아니구나. 또는 여행사 내에서 서포터 해주는 다른 직군으로 이동을 요청을 하든다든지 그 기간 동안에 나와 회사 간의 어떤 궁합을 맞추는 그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참아야 돼요. 참아봐야죠. 한번 끝까지.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이동을 하시고 3개월에서 나 이거 버틸만해, 할만해. 그러면은 얼마를 더 근무해야 될까요? 3년은 근무를 하셔야 돼요. 3년은 근무를 하셔야지 다른 직장을 이동을 할 때 실점이 없습니다. 1년 근무하고 또 1년 근무하고 1년 근무하고 그러면은 그 이력서가 굉장히 슬픈 이력서가 돼요. 다른 회사에서 이력서를 봤을 때 1년 근무하고 1년 근무하고 우리 회사에 온다. 그럼 우리 회사도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최소한 3년을 근무하시고 그리고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이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왜? 제 친구가 10년 동안 삼성전자에 다녔고요. 10년 동안 중소기업을 3군데를 다녔는데 연봉 차이가 누가 높을까요? 삼성이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비슷한 중소기업을 다닌 친구가 좀 더 많이 높아요. 왜? 커리어 관리를 3년씩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직을 하면은 연봉이 조금씩 높아지는 건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커리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10년 동안 이곳에서 나는 임원이 되겠다 하시면 10년 동안 쭉 다니시면 되는데 본인의 능력은 다니시면은 잘 알게 됩니다. 3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30년 동안 직장을 해요. 직장 생활을 30년. 여러분이 만약에 30살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60살인데 25세에 입사를 했다. 55세 정도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30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다 20대잖아요. 20대라고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20대일 때 10대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럼 20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30대로 또 살아갈 겁니다. 또 30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40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직장생활 30년 동안 내가 이번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10년이 어떻게 살아가진다. 그거를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뭐 가늠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잘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10대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분들 피부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 피부는 10년 전에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피부 관리 지금 잘 하셔야지 40대 때 좋은 피부 유지하듯이 지금을 잘 운영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30대, 40대에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보셨죠? 라고 물어보면은 술집에서 봤다고 합니다. 삿포로 맥주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어요. 컴퓨터에 어디 있죠? 컴퓨터에 익스플로어에 보면요 즐겨찾기 마크예요. 이게 즐겨찾기 마크인데 별이죠. 별 꼭지점 몇 개예요? 꼭지점이 5개입니다. 5개인데 여러분들 즐겨찾기 쓰시죠? 뭐 요즘에는 핸드폰에서도 즐겨찾기 많이 쓰는데 오늘 집에 가서 내 컴퓨터에 즐겨찾기 한번 쫙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은 뭐 남자분들 뭐 게임이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뭐 자기 취미생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이 즐겨찾기가 여러분들 꼭지점 5개 5년 뒤에 그렇게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즐겨찾기 보시고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 삭제하시고요. 리셋. 자 오늘부터 어느 회사에 어느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또는 나는 10년 뒤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다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 뭐 PPT를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추스려서 이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좀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게임 안 하고. 예.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즐겨찾기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이제는 연예인들 안 좋아하시죠? 예. 뭐 공유 뭐 이런 분들 좋아하시려나 아직까지? 우리 10대 때는 가수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가수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 가수들이 갔던 카페를 가고 그 가수가 먹었던 컵을 구하려고 하고 그 가수가 신었던 신발을 사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생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수의 신발을 신고 가수의 옷을 입는다고 내가 가수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연예인이 아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높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한 명을 선정을 해봅시다.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거 말고요. 그죠? 잡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잡스는 뭐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책도 냈고 했는데 잡스의 책을 보면은 잡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점심 때는 뭘 했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은 그 위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연예인을 좋아했을 때 연예인이 되진 않지만은 그런 위인들을 따라했을 때 위인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사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입사 준비 시작. 이게 한번 오늘 제가 뭐 말하는 것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우리 이력서, 자소서 그리고 면접 그곳에서 내가 호감을 사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소서와 면접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감을 사지 못하면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오늘 집에 가셔서 또는 어딘가에 메모를 해두셔가지고 나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물론 잘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사 담당자의 영혼을 뺏는 자소서 쓰기. 되게 기대되지 않아요? 그죠? 영혼을 뺏는다. 솔직히 영혼을 뺏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카피를 씀으로써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도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소서에 제목을 쓴다든지, 여러분 자소서에 제목 쓰시나요? 자소서에 그 제목을 쓰시는 분도 안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소서에 저렇게 인사 담당자의 영혼을 뺏는 카피를 하나 쓰는 것도 그 사람이 영혼을 뺏는 방법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소서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쓰면 좋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우리 부모님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자소서에 저는 서울에서 일남 삼녀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화목한 집안 또는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서 저희가 굉장히 참되고 바르게 살아왔습니다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엄하고 화목하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는 가능하면은 삭제하도록 하고요. 수동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저는 원래 봉사 정신이 별로 없었는데 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그랬더니 봉사 희생 정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봉사 희생 정신이 워낙 높아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능동적인 표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원래 안 좋았던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봉사 정신이 없었다가 아니라 봉사 정신이 많아서 봉사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논리가 빈약한 거는 저는 장녀라서 책임감이 강합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가 차남이야, 차녀야, 큰일이죠. 그럼 나는 뭐 없어?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 A형에서 굉장히 꼼꼼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O형이야 막,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빈약한 이런 표현들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내가 꼼꼼하다 하면은 내가 꼼꼼한 사례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 인재, 역량 이런 단어는 인사 회사에서 쓰는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뭐 귀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이 아니라 회사명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이렇게 회사명을 그대로 명시를 하는 게 좋고, 기사라는 단어, 인재, 역량이 굉장히 저는 뛰어납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쓰는 것 중에 이제 지원 동기가 있죠. 지원 동기는 지금 현재 이 회사 땡땡땡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철학과 뭐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살아온 어떤 경험치와 또는 동아리 활동과 다른 경험들로 인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맞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원 동기를 밝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직무 적합성도 회사에서 지금 현재 뭐 테마 투어를 만들고 있다. 지금 여행사니까 테마 투어를 만들어서 뭐 가족 테마 투어를 지금 한창 판매 중이에요. 그러면은 가족과 관련된 거 또는 골프와 관련된 거 또는 퀴즈와 관련된 그런 테마 투어를 가지고 많이 회사가 어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진행했던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신네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지내왔던 업무들을 표현을 충분히 하시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를 관찰을 해라. 관찰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곳에 대입을 시켜서 이 회사가 만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 후 포부, 목적, 단계 이것도 목적도 목적과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나눠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목적하고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이 회사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1년 뒤에, 2년 뒤에, 그리고 길게 5년 뒤에는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팁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면접 장소에 들어올 때 보면은 다면 면접이 있고 뭐 1대1 면접이 있잖아요. 다면 면접은 이제 뭐 면접관 분도 한 5분,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한 5분 이렇게 5대5 면접을 본다든지 뭐 3대3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면접실에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든지 머리를 젖히면서 들어온다든지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부끄러워하시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사람 만나면은 좋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표현한 예의 바르게 튀어라 이 말은 들어오면은 대부분 목례를 해요. 목례를 하는데 면접관에게 와서 면접관 앞에서 90도 인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90도 인사를 했을 때 다른 면접 보시는 분들은 목례를 하는데 나는 90도 인사를 하면 일단 일차적으로 튀겠죠. 쟤는 왜 90도 인사를 하지 않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90도 인사를 해서 내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라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보러 가실 때 꼭 한번 90도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때 느꼈어요. 왜 90도 인사를 하지? 근데 되게 특이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되게 예의가 바르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찰한 회사 티를 내라. 면접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봤던 뉴스거리라든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지금 회사의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부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회사의 취약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면은 이 회사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왔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꼭 회사를 관찰하는 거. 그리고 여행사 용어 관광계열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배운 것들 때문에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용어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용어들을 충분히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면접 때 활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 컴플레인하는 고객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그 고객을 일단 충분히 대화를 들어가지고 일단 침착하게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컴플레인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고쇼라든지, 여러분들 고쇼가 뭔지 아세요? 고쇼. 고쇼는 고객이 여행사에 예약을 했는데 여행사 직원이 깜빡하고 항공 예약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현장에 나타나면은 고쇼라고 합니다. 근데 예약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노쇼라고 하죠. 예, 고쇼 또는 또 뭐가 있을까? 또 TL이라고 혹시 아세요? 항공권 발권 기한이거든요. TL 발권 기한을 놓쳐가지고 고객에게 컴플레인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그런 경우에는 고객을 일단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뭐 차분하게 응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대응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이렇게 여행사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심으로써 이 사람은 여행사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면 면접을 할 경우에 면접관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있고 옆에 사람에게 질문할 때도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질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책상을 보고 있거나 하늘을 보고 있거나 뭐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면접관과 면접 보시는 분의 한 45도 정도의 눈을 두시고 면접 보시는 분 한번 살짝 보고 면접관 한번 보고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사람이 딴짓을 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잘 듣는다는 것은 업무를 할 때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구나라는 의미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면접을 보고 있을 때 본인은 경청하는 자세를 꼭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면접 끝날 때 뭐라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합격만 시켜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땡!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세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세 가지 예를 써먹으셔도 돼요. 저희 회사 올 건 아니니까 이 세 가지 예를 다른 회사에 입사하실 때 한번 써먹어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예를 들어서 하셔도 돼요.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혹시 면접관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을 때 면접관들이 일반적으로 안 돼요 라고 하진 않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면접관님 혹시 투어, 트립, 트래블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죠? 여행이잖아요. 그죠? 다 여행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투어는 일반적인 관광을 투어라고 하는 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은 단기간 여행을 하는 걸 트립이라고 하고 있고요. 트래블은 장기간 여행을 하는 걸 트래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서 트래블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감동을 먹진 않아요. 감동을 먹진 않는데 다른 생각으로 다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느낌을 꽉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책상 정리. 면접관님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세요 하면은 면접관님 책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좋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책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 내에 폴더 정리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정리를 잘함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산 능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 정리뿐만 아니라 폴더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은 회사 또는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센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센스 있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센스 있네. 그 센스가 뭐냐? 센스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들이 센스 있네라고 들었던 그 상황은요, 그 상황이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 아마 몰두를 했을 경우에 센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즉 우리 회사에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부장님이 아침마다 커피를 드세요. 그런데
8시 10분에 항상 출근을 하셔가지고 8시 5분에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8시 10분에 출근한과 동시에 내가 커피를 하나 싹 갖다 주는 거죠. 계속 갖다 주면 센스 있는데? 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뭐냐? 내가 부장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이거 뭐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부장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겠죠. 또는 뭐 기획서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부장님이 좋아하는 기획서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그 타입으로 맞춰서 가져가면은 부장님이 센스 있는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뭐냐? 부장님이 좋아하는 기획서를 내가 관심 있게 봐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둔 곳은 센스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른 쪽으로 샜는데 센스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센스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회사에서 충분히 센스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면접을 마치면은 아무래도 면접관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 밧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그렇게 유익한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